올해 수많은 드라마 작품들 중 최고의 수작은 단연코 애플 TV 플러스가 제작한 드라마 파친코입니다. 아직 2022년 2, 4분기가 다 지나지도 않았지만요. 그 어떤 드라마들도 파친코를 능가할 것 같지는 않죠. 파친코는 3월 25일을 시작으로 애플 TV에 의해 첫 주 3회까지 공개가 되었고요. 매주 금요일 한 편씩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공개 전 파친코를 본 해외 유명 평론가들이 호평을 쏟아내며 세간의 관심을 끌었었습니다. 그리고 보는 시청자들 역시 드라마 시작과 함께 수긍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재미교포 이민진 작가의 원작 소설 파친코가 베스트셀러 걸작으로 이름을 올린 상황에 연출 방식 또한 세계 시청자들의 공감을 끌어낸 겁니다. 대본 자체가 튼튼했고 연출 또한 한 가족의 이야기를 대작으로 만들기 충분했죠. 그래서 이 드라마를 두고 대서사시 또는 수작이라는 평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대서사시를 그려내고 있는 것은 유려한 영상미가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상 자체만을 보는 것만으로 정말 대단했고 여기에 배우들의 연기가 함께하며 영상미와 연기력의 컨비네이션은 최상이었습니다. 예고편부터 영상미는 이목을 끌었고요. 이 예고편에서 나오는 감성적인 부분들이 실제 드라마에서는 더 가슴을 파고들 만큼 섬세하게 나오면서 몰입감을 높였습니다. 그냥 영상에 빨려 들어가는 거죠. 이런 영상미를 만들어낸 카메라맨은 세계적 명성의 촬영 감독 플로리안 호프마이스터였습니다. 그는 에미와 영국 영화 텔레비전 예술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카메라 감독이죠. 그의 대표작은 더디 블루시, 어 콰이어트 패션, 조용한 열정입니다. 고전적인 영상미를 자랑했던 대표적인 작품들인데요. 특히 영화 더디 블루시는 로맨스 스토리와 사무엘 바보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플로리안 호프마이스터의 수련 영상미에 담아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플로리안 호프마이스터는 독일 출신의 시네마토그래퍼인데요. 한국말로는 DP라고도 할 수 있고요. 촬영 감독, 카메라 감독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영화 제작을 총괄하는 영화 감독과 구분하기 위해 독일말로 그냥 카메라맨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독일 드라마 전문 매체인 제린 융키스는 2022년 4월 19일 플로리안 호프마이스터와의 인터뷰 내용을 내보냈는데요. 매체는 독일 카메라맨 플로리안 호프마이스터가 카메라 작업을 파친코 프로젝트에서 어떻게 했는지 전하며 독일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중입니다. 먼저 신문은 드라마 파친코가 2명의 감독에 의해 제작되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명의 감독이 서로 나눠 촬영을 지휘한 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요. 가장 중요한 프로듀서의 의도, 즉 동시에 모든 에피소드를 촬영한다는 계획을 구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총괄 프로듀서 마이클 엘렌버그가 촬영 전부터 계획했던 거죠. 즉 시간의 순서 연대를 뜻하는 크로노스의 시간의 개념이 아닌 개인에게 의미 있는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의 개념을 드라마 플롯에 담으며 가족의 이야기를 대서사시로 그려냈던 건데요. 역사적인 대서사시에 방점을 찍은 것이 아니라 한 개인과 가족의 이야기를 대서사시로 만들려는 의도를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결과로 드라마 파친코는 시간을 넘나들며 등장 배우들이 중간중간 바뀌기도 하죠. 이런 스토리 진행은 서방 국가 시민들에게는 스토리를 따라가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감히 제작진들은 개인에게 의미 있는 시간대 중심으로 스토리를 구성하며 인물들에게 집중하는 방식을 택했고 일본 침략과 그 고통이라는 주제 역사의 시간이 개인 가정사에 나타나는 대서사시로 만든 겁니다. 즉 일제 침략이라는 사건이 역사의 시간에서의 관점이 아니라 오로지 개인의 경험의 관점에서 이민자의 삶을 그려낸 거죠. 마이클 엘렌버그 총괄 프로듀서는 처음부터 우리는 이 시리즈를 통해서 정말 위대한 TV쇼, 드라마를 만들 수 있겠다 싶었다. 그러기 위해 왕자의 게임처럼 시간 순서대로 촬영하면 안 됐다. 코고나다 그리고 저스틴의 협업으로 탄생할 수 있었다며 동시 촬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밝혔던 적이 있습니다. 1회부터 3회까지 감독을 맡았던 코고나다 감독 역시 동시에 모든 에피소드를 촬영했다. 시간 순서대로 촬영한 게 아니다. 많은 일을 동시에 해야 했다. 나는 저스틴 전과 공동으로 감독해야 한다고 했을 때 매우 기뻤다며 또 다른 한국인 감독 저스틴 전과의 협업이 필요했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저스틴 전은 전작을 통해 이민과 이주민의 정체성을 알리는 작품을 다룬 바 있었는데요. 이를 두고 선자가 집을 떠나면서부터 새로운 전개의 스토리를 다룰 수 있는 적절한 감독이었다 평가를 하고 있죠. 코고나다 감독은 이에 반해 전반부 에피소드를 촬영하면서 세계 시청자들의 공감을 만들어내는 일, 그리고 다른 스태프팀들이 호흡을 맞출 수 있는 프레임을 만들어 놓았고요.
이 프레임을 통해 왜 이주하게 됐는지에 대해 스토리가 밝혀지면서 다른 감독의 시선이 한 드라마에 섞일 때 통일감을 잃지 않도록 했습니다. 물론 현장 프로듀서 수휴가 두 감독의 스타일을 균형 있게 올려놓으며 중심을 잘 잡았던 것이 드라마를 통일성 있게 완성했던 거죠. 그리고 여기 이 영상미의 기본 프레임을 만든 것이 바로 플로리안 호프마이스터 카메라 감독입니다. 카메라맨이 드라마 후반부 또 다른 감독의 스타일까지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이기도 했죠. 여기서 플로리안 호프마이스터의 장기가 발휘된 겁니다. 제가 지금 인터뷰 많은 앞부분을 생략하고 있는데요. 그는 인터뷰에서 독일은 전통적으로 카메라맨의 역할이 할리우드와 조금 다르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은 카메라맨을 두고 단지 감독의 작품에 대한 비전을 기술적으로 보조하는 송기술자로 생각하고 있고 이 말이 맞기도 하다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전제가 따른다. 바로 감독이 직접 대본을 썼을 경우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그는 나는 이 직업을 예술로 생각한다 말하며 카메라에 자신의 시선을 넣는 일을 즐기고 있음도 밝히고 있습니다. 또 그는 많은 드라마의 경우 그 작품성은 여러 곳에서 나온다 설명합니다. 그리고 독일은 전통적으로 영상 작업을 하는 사람이 동시에 카메라맨이지만 미국은 카메라맨과 함께 오퍼레이터가 따로 있다고 전하고 있죠. 즉 스토리의 흐름과 전체 통일성을 읽어내고 다른 카메라맨이 이미 만들어진 프레임에서 촬영할 수 있도록 베이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카메라맨이 바로 독일 출신 플로리안 호프마이스터였던 겁니다. 그에 따르면 카메라맨은 영화 한 장면마다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장면이 어둡게 갈지 밝게 촬영될지 따뜻한 효과를 낼지 차가운 장면을 연출할지에 관해 카메라 감독은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플로리안 호프마이스터는 어떤 감독이 지휘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단서를 달고 있기는 합니다. 그는 어떤 감독은 연기 지향적 촬영을 중시하며 또 다른 감독은 기술적인 면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 가장 적절한 것은 이 두 요소를 모두 담아내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화 촬영 중 카메라맨 즉 촬영 감독들의 기술적 지식과 예술적 능력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분위기를 그림에 트랜스퍼하는 위치에 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매체는 드라마 파친코는 2명의 감독과 2명의 시네마토그래퍼가 작업을 진행했다 밝히고 있는데요. 바로 코고나도 감독과 저스틴 감독이 촬영 감독은 플로리안 호프마이스터가 1편에서 3편 그리고 7편을 촬영했고요. 안트첸 촬영 감독이 그 나머지를 촬영했습니다. 여기서 매체의 최대 관심은 어떻게 2명의 감독과 2명의 시네마토그래퍼가 자신들의 특징을 살리면서 일관성 있게 드라마를 제작 편집할 수 있었는지였는데요. 이에 대해 플로리안은 첫 편이 대단히 중요했다. 폼을 만들 수 있게 클래시컬하게 제작했다 밝히고 있죠. 그리고 1회에서 3회까지 마치 성경 같은 표본을 만들도록 작업에 신경을 썼고 후에도 이 포맷을 지향하며 작업할 수 있도록 촬영했다. 나 자신도 이 포맷을 만드는데 굉장한 관심을 가졌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매체는 이를 두고 작업이라는 노동보다 예술과 창조에 대한 감동을 전달했다 평가하고 있는데요. 비록 2명의 감독이지만 예술의 묘미와 창조가 최우선이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플로리안은 코고나도 감독과 저스틴 전 감독은 전혀 다른 감독이다. 코고나다 감독은 필름의 포맷을 자신만의 방법으로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는 감독이다. 이는 그의 예전 분석적 에세이 영화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나 저스틴 전 감독은 연기자로서 활동하며 그려내는 것, 즉 연기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그는 뛰어나게도 적은 예산과 핸드카메라로 놀라운 인디필름을 제작했었다. 저스틴 전과 안트챙은 다시 핸드카메라로 작업을 했으며 자신과 코고나도 감독에게는 쓰이지 않았던 핸드카메라 촬영을 진행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은 전체 드라마의 구성과 일치한다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야기의 시작점인 부산과 선자의 고향에 주인공의 영혼을 담아 만들어내는 방식을 택했으며 핸드카메라를 사용한 저스틴 전 감독은 오스카에서 시작되는 스토리에서 새로운 에너지를 담는 것이 필요했다. 1910년부터 1989년까지 시간적으로 옵티컬하게는 완벽히 같은 방식으로 그러나 차이는 단지 드라마에 등장한 소품과 의상이었다 밝히고 있습니다. 파친코가 대작으로 잘 나온 것은 한국의 역사를 백그라운드로 한국 이민자 가족 스토리를 담아내는 카메라의 시선이 뛰어났던 건데요. 사실 가장 걱정했던 부분 중 하나가 넷플릭스처럼 한국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제작을 미국이 한다는 소식이 알려졌기 때문이었죠. 바로 한국의 그림과 정서를 잘 담아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컸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뷰를 읽어보면 플로리안 카메라맨이 촬영을 하면서 기존 서양의 방식으로만 찍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는 파친코를 찍었던 것은 그에게 사치였다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아적인 많은 것들을 배우고 실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전하고 있죠.
그는 또 촬영 2달 전 여러 테스트 영상을 미리 제작, 영상의 칼라 및 설정에 관해 아이디어를 두고 코고나더 감독과 이야기를 나눴다. 다른 팀들에게 오리엔테이션을 줄 수 있는 템플릿을 만들어 놓았다 밝히고 있습니다. 즉 촬영에 들어가기 전 여러 테스트를 통해 아시아적인 색을 찾아내기 위해 미리 착실한 연구 및 분석을 해놓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물론 이는 한국 정서를 잘 아는 한국인 감독의 영향이 지대했던 것은 사실일 겁니다. 그는 또 촬영 감독으로서 어린 선자가 미소를 지으며 파친코에 감동을 선사했던 장면에 큰 기쁨이 있다. 나는 한국의 어시장을 매혹적으로 느꼈다. 어린 아이의 호기심으로 바라보는 드라마의 세계를 탐구하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었다며 자신이 가장 애정을 담았던 장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느끼셨겠지만 어린 선자의 역할이 전체 드라마의 몰입도를 끌고 올 만큼 정말 대단했죠. 이렇게 어린 선자의 시선을 따라갔던 카메라맨의 감독은 드라마 파친코 앞부분에 담겼던 겁니다. 지금까지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이었습니다.